자,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의대준비, 초등, 학년별, 수준별 수학 진도와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3프로TV 황소학원 발언하신 분, 손주은 회장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그죠? 황소를 가야 된다. 의대 가려면 필수다. 이렇게 황소가 인기가 많은 학원이 돼버렸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또 제가 또 좋은 학원을 찾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좋은 학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가 돼버렸고요. 전국에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의대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하는 학원도 있고, 그럼 몇 학년에 입학을 해야지 가장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소는 어때요? 초 2, 3때 가면 좋죠. 초 2, 3때 가면은 어차피 시작이 초 2, 3이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반에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반이 이제 일품반이 있고 그 위에 실력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이 있고 경시반이 있죠. 그래서 심화 경시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소마 프리미어 필즈 탑반에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여기들은 이제 초1 때 가는 거죠. 초1 때 이런데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봐서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KG 같은 데서 영지원 한번 가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대경시는 이제 장려상 이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교과가 있고 연산이 있고 사고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가 있겠죠. 대부분 연산과 교과는 진도는 빼는데 진도 빼기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력 쪽이죠. 사고력과 심화 이쪽. 요게 문제입니다. 또 유전자가 이제 있기 때문에 시켜도 잘 안 되는 애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반복 학습으로 해서 어떻게든 일품반을 한번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그죠?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학 연산을 먼저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23 곱하기 7이 쉽게 나와야 되고 23 곱하기 48이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언제 곱하기를 하고 언제 더하기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경외수하고 합의법칙, 고해법칙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얘가 이제 어떻게 곱하기를 할 줄 알고 더하기를 할 줄 아는지.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해 답을 낸다 그게 아니고 에? 그냥 이렇게 답을 내는 게 아니고 왜 여기서 더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에서 합의법칙과 고해법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상대경식 가면은 그냥 문제 암기식으로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문 과외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선은 무조건 초 2, 3 때 일품 실력 가급적 실력 심화로 가시는 게 좋겠지만 에,
좀 약간 약하다 그러면 1분만이라도 진입을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가는 게 좋겠죠. 물론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면은 다 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편입을 하든지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합격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머리 좋은 애만 뽑는 시험이냐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뭐 부분적으로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레벨도 있어요. 1분반으로. 그래서 상위 30%까지는 합격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상위 30%까지는 우리 1분반 뽑아주니까 1품 대기라도 있어. 대기라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라는 건 뭐냐면 수강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뽑아도 일품을 다 채웠는데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30%까지 뽑아주는데 보통 20%에서 잘리고요. 나머지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품 애들이 뭐 수강을 다 신청하고 돈을 내면은 되는데 많이 안 나오고 이제 안 하겠다는 애도 있거든요. 일품 합격하고도 실력으로 가겠다. 그래서 나 한번 재도전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수강을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기했던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대학으로 따지면 추가 합격 뭐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추합. 그래서 3% 이내의 학생들은 유전자가 매우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경시 심화반을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원래 잘하는 애기 때문에 붙는데 실력 1품만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시킨 대로만 하시면은 실력 1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모의고사도 제가 강의를 오픈할 테니까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학 연산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문장을 읽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 수학, 교과 선행 심화 그리고 모의고사로 실전력을 제가 키워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만 모의고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도 제가 조금씩 올려주고 있으니까 실강을 한번 쇼트 이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곱셈과 덧셈의 원리죠.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가. 예를 들어서 A에서 C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예요? 보통 애들은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다 센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규칙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갔을 때 네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도 네 가지죠. 그러니까 네 가지가 두 개 있다. 또는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가운데 갔을 때 두 가지.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니까 두 가지씩이 세 번 있다. 이렇게 14가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서 A에서 C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랬을 때 전체는 A에서 D를 거쳐 C를 가거나 또는 A에서 B를 거쳐 C로 가죠. 그래서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더하기고 A에서 D를 거쳐 그리고 나서 나오면 곱하기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심어줘야지만이 애들이 사칙 연산에서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명확히 해야지 안 그러면 더할 때 곱하고 곱할 때 더한단 말이죠. 그리고 일일이 세거나 그러면은 수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력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학 문해력 응? 뭐 어느 강의 보니까 뭐 수해력이라고 나오는데 결국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문제를 보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문장이나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은 이제 되시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많은 어려움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길이가 86m인 직선도로 양쪽에 가로등 34개를 똑같은 간격으로 설치한다. 도로의 시작과 끝에도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간격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조건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숫자를 일단 동그라미 치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직선 도로라고 했으니까 도로를 이렇게 두 개를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양쪽이란 말을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란 것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34개다 그러면 여기 양쪽에 34개니까 여기 17개, 여기 17개 있다. 이렇게. 그거를 애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17개 있으면은 간격은 몇 개냐? 그러면은 16개가 된다. 간격이 16개라는 얘기죠. 예? 가로등이 3개라고 해서 그 간격도 3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간격 더하기 1이 가로등이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86을 17로 나누는 게 아니라 16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375m가 나오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수에 나눗셈 못하면 또 꽝이죠. 86 나누기 16을 못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5로 써가지고 80. 그다음에 이제 16 곱하기 7 해야겠죠? 잘라버렸네. 5.375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86 나누기 16이 귀찮으면은 어떻게 43 나누기 8로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요. 계산에서 만약에 틀렸다면은 연산력이 부족한 거고, 아예 뭐야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시도 좋다 안 했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켜보셔야 한번 이 문제를 집에 가서 한번 시켜보셔가지고 저한테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사고력을 가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쪽이라는 것 때문에 2로 나눠야 되는 함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과 나무의 수 거기에서 플러스 1이라는 함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간격에서 소수점 나눗셈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만 시켜보면은 뭐 한 50%밖에 못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자, 황소갈 거면 3년 선행하라고 하라 이런 말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황소가 너무 터프한 하원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선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최상위 수학으로 3년 선행. 그러니까 초2에 11월에 간다면은 초5-1까지는 끝내놓고 초3에 11월에 간다면은 초6-1까지는 보고 가라 이거죠. 최상위로. 그래야지 뭔가 얻는 것이 많을 겁니다. 안 그러면 얻는 게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것만 하다 보니까 황소는 이 정도 레벨에서 놀거든요. 레벨 3, 5에서 놀기 때문에 레벨 1, 2를 안 해놓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레벨 1과 레벨 2를. 아시겠죠? 그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벨 1과 2를 제대로 해야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학년 플러스 1학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기학년 플러스 한 2년, 3년, 4년은 해야지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5에 만약에 수상화 가더라도 중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초5에 수상화 한다고 해서 막 수상화만 파지 마시고요. 중등 심화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소를 만약에 고등을 합격을 했는데 고민이 되시면은 과외를 붙여서라도 중등 심화를 하시고 수상화 선행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안 그러면은 백선행으로 황소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결국은 황소 가게 될 거예요. 예, 어렵게 합격했으면 가는 게 좋죠. 뭔가 아쉬운 거예요. 황소를 그만두면 항상 그렇죠. 황소에서 잘리지 않고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을 해주셔야지
좋지. 안 그렇고 뭐 황소 점수는 아주 낮게 나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하시지 마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고등 상반 다닐 때 라이트 샌과 RPM으로 가급적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RPM이 좋은 책입니다. RPM이 그래도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뭐 개념 원리보다는 자세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필수 유형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쌤보다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좋고요. 라이트 샌도 좋습니다. 고등 상반 다닐 때 황소 다니는 애들. 자, 이거 미리 하는 게 좋고 이걸로 미리 하고 그것도 미리 하고 그래서 같이 하면서 센으로 하면 아주 좋죠. 근데 센이 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기본 정석반 이상으로 추천드립니다. 수학이 센 반은 일단 RPM 센으로 하세요. 그래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미리 공부하고 가시는 거죠. 학원은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면 미리 하고 갈 거면 뭐하러 하느냐?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교재 때문에 그렇죠. 교재 받으러 가는 거죠. 교재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교재는 뭐 친구 거 복사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학원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뭐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천재라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다른 인강으로 듣고 어? 바이로 점검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답이 없다는 게 문제죠. 하루하루 심화 문제를 풀면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루하루 세네 문제를 어려운 거를 풀리셔야 돼요. 고난도를.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30분씩 연산 연습하시고요. 20에서 30분. 황소 말고 다른 학원은 심화해주는 학원도 있겠지만은 선행 빼는 학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뭐 초2에 중1 한다 이런 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애들 능력이 그렇게 되는 애들이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그런 학원은 가급적 전문가한테 상담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행만 뺀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심화를 자꾸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도는 초등보다는 중등이 중요하고 중등보다는 고등이 중요하다. 이 비중을 6대 5대 3대 2, 2대 3대 5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초등은 황소에서 어, 문제를 풀면은 중등도 섞여 나오고 중등도 풀다 보면 고등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반으로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교재도 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황소로 심화진도 빼는데 이게 제대로 된 선행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기초를 잘 못 닦을 수가 있어요. 기초 없이 그냥 심화 문제만 푸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왜냐면 황소 말고 다른 학원에서 심화반을 가면은 황소만큼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선행만 빼지 심화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초2가 예를 들어서 초5를 하더라도 심화하는 데하고 그냥 진도 빼는 데는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할 정도로 좀 수업을 하죠. 황소는 그렇기 때문에 좀 엑스트라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퀵테에 좀 낮게 나와도 견디세요. 퀵테 3, 4점 정도 나오면 좋겠는데 2점 몇 번 나와도 견디고 2점이 계속 반복해서 한 3번, 4번 나온다 그러면은 저한테 과외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 심화나 중등 심화를 제대로 빼주는 학원이 황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등이 이제 고1까지만 하기 때문에 고등에서 바로 다른 학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수학, 깁생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갑니다. 생각하는 수학, 제이스킹 수학.
그래서 저한테 실력 정석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 KJMO 하는 애도 있고요. 그래서 초6 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5까지 기본 정석을 저랑 끝내고 황소도 같이 끝내고 이제 잠실 청어람 학원 가서 뭐 하는 애도 있어요. KJMO를. 대치 올림피아드 학원 제가 소개 드렸는데 연가국 트랙으로 초5 때 수상화 끝내시면 가면 되겠어요. 서울 가고 경기 가고 과학영재학교 이렇게 있죠. 이게 다 영재학교입니다. 가시면 되겠어요. 말이 쉽죠. 자, KMO 입문반을 위해서 우리 수상화는 필수입니다. 수상화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KMO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수상화 안 하시고 KMO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 지금 진행되는 반들이죠. KMO 1차 실전이 있고 입문반이 있죠. 수상화 시험을 본다. 예? 시험 대비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수학에 올인할 애들은 여기 가시면 되겠어요. 가기 위해서 평소에서 공부해도 되고 CMS에서 미리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KMO 입문과정 이미 시작됐고요. 수상화는 저한테 미리 문의를 주시면 항소 다니면서 수상화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중2-1까지만 하시고 오셔도 되고요. 중3-1 좀 도중에 오셔도 됩니다. 또는 원수학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진행하셔도 됩니다. KMO 안 가고 원수학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대치 올림피아드 KMO 입문반 제가 소개 광고 드립니다. 월수금 화목일 수학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학원이고요. 이미 개강이 됐고요. 이건 작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입학 테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수상이 10개, 수학하가 10개, 중등기하 10개, 사고력 10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요 수상하고 중등기하가 되겠어요. 사고력은 어떻게 자기 능력대로 풀면 되겠지만은 요거 수상하 센 정도 플러스 정석 연속 문제 정도를 확실하게 내가 풀 줄 안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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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정도만 맞아도 괜찮죠. 합격 커트는 학원에 문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40문항에서 30개 정도 맞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는 그러면 KM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항소 편입을 하세요. KM까지는 너무 힘든 코스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황소를 이제 1분만도 안 됐다. 초3인데 1분만이 안 됐고 들어갔는데도 가기 싫다. 그러면은 초3이나 4에 실력반으로 우리가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시험은 이제 대치황소, 서초황소 있는데 전화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대치황소입니다. 1시간 50분 동안 40문제 푸는 거예요. 그렇죠? 편입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자기학년 플러스 2학년을 하세요. 그래서 초4다 그러면은 6-1 편입을 하시고요. 초5다 하시면은 중1-1 편입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중2 편입하든지 중1 편입하든지. 초3대 초5 편입은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저도 이제 줌 수업을 하니까 줌 수업을 오시면 되겠어요. 매주 월요일 날 진행되고요. 제가 토일은 송도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월화목금은 대치에서 수업을 하니까 오시면 되겠고요. 화요일은 내가 쉬는 시간인데 비워놨으니까 혹시 뭐 원하시면은 지방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천도 되고요. 네. 세종시는 너무 멀어서 힘들 것 같고 과천이나 어, 서울도 목동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당이나 나머지는 다 마감됐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 초3이 볼 수 있는 황소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편입으로 했을 때 자기학년 플러스 2니까 5-2 시작반이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1분반이 하나 남았네요. 그죠? 초 5-1에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이게 서초인지 대신지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서초일 겁니다. 그 학원에다 문의하시고 블로그 네이버.com 샤프 에듀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황소 블로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초5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초등 5인데 5-1 과정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학력 가는 학년인데 저는 이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학년까지 좀 확대해서 우리가 진행한다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초 4,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력이나 일품반으로 진행하는데 어때요? 6-1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학년 또 지금 많이 넣어놨어요. 지금 3, 4학년에 5과정이 이게 찐이죠. 그래서 이걸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행을 충분히 빼놓고 황소를 시작해야지 유리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학년 거는 웬만하면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그래서 중1 시작반이 이게 굉장히 터프합니다. 제가 해봤는데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어드밴스나 프라임으로 11월에 시험 보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중2 시작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터프한데 범위가 짧죠. 그 대신에 중2 시작반은 중1만 봅니다. 1-1, 1-2만. 근데 중1 시작은 초 4, 5, 6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올인해서 한 3개월 걸려요. 아시겠죠? CMS 출신도 지원한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CMS에서 항상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옵니다. 시간표는 뭐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월급반, 화목반, 수토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성대경시 준비하고 싶다. 또 실력반 황수로 가고 싶다 그러는 초1 미리미리 1년 이상짜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 1회 2시간씩 또는 주 2회 2시간씩 해도 되고요. 개인으로 하거나 줌으로 하니까 대구 황소, 광주 황소, 송도 서정 학생 저한테 듣고 있고요. 얘는 지금 에센스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요. 1년 커리로 현 초2까지 끝난 학생 연락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초 3-1 디딤돌 기응 그 다음에 최상위 점프항으로 제가 진행할 거고요. 개인별 커리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가 제가 나가니까 그 숙제를 하시고 사고력 교재는 1031 초급 입문은 AB까지는 초급은 하시고요. CD를 저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대경 씨는 초2 때부터 제가 실전 시험으로 준비시켜 드립니다. 자, 유명학원, S학원, F학원, 소마필지 떨어져도 저랑 해가지고 황소 심화반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미리 1년 이상 준비하시면은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립니다. 프라임 수업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5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려서 수상화 끝내자라고 했죠. 초6에 KMO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수능 킬러에 도움되니까 KMO는 트라이 하시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시면은 시작을 하세요. 경제력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수학을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항소 챌린지 반 같은 경우에 초 4, 5, 6
5월 전까지 실력 정서 끝내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초육에 9월까지 실력 정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어떻게까지 하면 되느냐? 기하 정수 증명 정도 이런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조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융합적 사후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KMO 시작은 초5보다는 초6이나 중1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상화 4학년에 하는 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잘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5, 6에 하시라는 얘기고요. 4학년까지는 최대한 중등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경험입니다. 경험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